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릎입니다. 오늘은 전설을 찾아서 제2화 철권 태그원 시절의 최강의 팀이었던 윈캐스터 팀을 모셨습니다. 더블어퍼 이후 돌려 차이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더블어퍼의 보고서 안 뜹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타지아에서 게임을 하던 윈캐스터 팀의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건 충신권을 끊어냈는데 여기서 동시에 경기 마무리 짓고 두 선수를 서로 웃음을 띱니다. 의미는 다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같이 함께 게임하던 이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설들을 또 이렇게 눈앞에서 뵈니까 또 태그원 시절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철권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저도 철권 3부터 했어요. 3부터요? 3 나오자마자 이런 입체 게임이? 라는 신기한 그것 때문에 이제 횡신 이런 거 보면서 횡신 보면서 이제 와 신기하다. 네네. 이걸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인터넷이 없는 시대라서 맞아요. 저는 이제 게임 매거진이라는 잡지책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봤어요. 배틀을 시작한 거는 제가 고2인가 3인가 그랬을 거예요. 철권 3 때부터니까. 주 이제 네. 활동하는 데가 어디였나요? 그런 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지토그라실 같은 네, 데가 딱히 없었는데 배틀이 열리면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얼마 전에 동민이 형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자유시간이라고 금호동에도 있었고 뭐 총신대 있고 이대 원더파크 그 빙그레는 사실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의 환타지아가 환타지아 있기 전에는 거의 이제 좀 여기저기 다 그렇죠, 한 4군데? 아. GT, 약수 약수도 있었고 약수 GT. 예, 여기저기 있었는데 네. 3 때는 사실 그 THG라는 팀이 가장 유명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THG라는 팀에는 좀 한 명의 그 멋있게 하시는 강혁준이라는 님이 그분이 계셨어요. 저한테는 철권 3 당시에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을 잘 못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기술을 잘 쓰고 멋있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이제 백호수라는 네, 동민이 형, 그렇죠. 동민이 형은 그냥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저 이제 게임을 딱 입문하는 시점이었으니까 솔직히 속으로 많이 욕하면서 봤죠. 왜냐면 도망만 계속 가. 도망가고 요시미츠도 딱 봐도 게임을 너무 편하게 해. 그러니까 옆차기만 쓰고 동물 쓰고 도망가고 이것만 하는데 이 사람은 웃긴 게 뭐냐면 동민이 형이 더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전 배틀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이 연예인이 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파한테 네. 연예인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런 개념이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 했다는 건 짠손 짠발 얼마 전에 와서 얘기했지만 네네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짠손 짠발을 자주 쓰는 팀이 배틀을 했는데 그런 멤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과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게임을 그냥 해요. 짠손 짠발 쓰면서 하는데 그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반대쪽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진짜요? 그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팀에 웬만하면 있었어요. 와. 그 정도로 그 문화가 민감하고 옛날에 네. 태그원 시절에 뭐 윈캐스터가 최강의 배틀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저거 배틀팀 중에 저희가 이제 최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최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사실 조금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뒤에 윈캐스터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제가 들었어요. 막 서울 최고팀이다. 그래서 진짜 막 자부심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약간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팀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수문책도 있었지만 뭐 지산문 그리고 사보타지, THG, 프리스타일 뭐 여러 팀이 있었는데 다들 그 팀의 에이스들 보면은 다들 잘하셨어요. 유명하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1등이라고? 막 의아한 거예요. 저는 팀 쪽으로. 네. 근데 배틀 기록으로는 저희가 많이 이긴 건 맞는데
그때 배틀 왜 그렇게 1등이었다고 얘기가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초반에 이제 배틀이 많이 안 잡힐 때 이렇게 너무 배틀팀이 올라오는 글이 많았어요. 배틀 신청합니다 하면 배틀에서 성사가 되는 건데 그 성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방팀이랑도 해보자 해서 서울 최고팀이라는 약간 어그로를 끈 거죠. 어그로를. 그렇게 해서 네. 매치를 시키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얻어 걸린 식으로 잘하게 된 거죠. 이제 굳히기란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진짜가 된 거죠. 장수원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원이가 이제 미국 대회 우승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에버 대회였나? 네. 그걸 이제 미국 가가지고 오버로.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장수원이 이제 우리 팀이 윈캐스터 팀이 우리나라 최고팀이다 이제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시점에서는 좀 잘한 게 맞아요. 저희 팀이 그때는 부정할 수 없는. 이제 고정이 좀 된 느낌인데 그게 또 이제 실제적으로 말이 타고 고정화가 되고 남코에도 실렸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막상 제 기억으로는 이제 광주 바카스 팀이 올라와서 붙었는데 더 잘하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뭐 엄청난 1인자냐라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에요. 사실 잘하는 팀 그때 다 많았었다. 근데 이름을 알린 거는 우리가 맞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름을 알린 거. 윈캐스터 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배틀팀 들어간 게 이제 빙그레 팀으로 저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눈이 돌아가는 쪽이 있는 게 계속 이제 그 무리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게임하면서 그 무리 뒤에서 구경하게 되고 보게 되고 했던 게 이제 박용장, 이준호 이제 3대 고수 소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야. 왜냐면 고수를 찾는 거죠.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너도 윈캐스터 들어와 해가지고 윈캐스터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윈캐스터 역할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물어봤죠. 팀원들한테,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초반에 이제 빙글에 있던 분들이 불리한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 팀 만들자 우리가 독립한 게 윈캐스터 팀을 여자분이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이름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윈캐스터 팀이 만들어지고 그 멤버들이 박용님도 원래는 윈캐스터 팀이 아니었어요. 네. 무대포라는 팀이 있다가 무대포요? 네, 팀 이름 어울려요. 무대포로 있던 분이 이제 윈캐스터에 들어가고 모이면서 이제 점점점 정예 멤버가 추려진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 저희가 뭐 동관계 그런 게 아니고 동호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끼리 팀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용이 형이랑 익수 형은 항상 같은 팀으로 대회를 나갔죠. 그때는 대회가 듀얼 대회가 많았어요. 네네. 태그 대회는. 그래서 박용 장익수가 항상 1위를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제일 잘하는 아니, 반칙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팀 먹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항상 상금 논아먹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3위, 2등 결승전에서 항상 박용 장익수를 만났어요. 모든 대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억울하죠. 억울하네요. 넘사벽이 항상 결승전에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 잡고 나니까 또 3위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장익수를 어떻게 겨우 한 판 이겼어. 네. 그럼 그 뒤에 박용이 있어. 멘붕이죠 완전. 어렵네요. 뭐 3대 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장익수 하면은 진이고 박용 하면 헤야치, 이준호 하면 카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카즈야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카즈야가 처음 나왔을 때 네. 다들 안 했어요. 저만 했어요. 일단은 처음 나왔을 때. 맨 처음 나왔을 때 조금 해보던 이유는 뭐였냐면 초풍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가 안 나갔어. 네, 그렇죠. 그래갖고 얘는 안 좋아. 그냥 그 당시에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얘는 별거 없어. 기술이 사실은 메커니즘이 태그가 그렇지만 진 빼고는 솔직히 기술 다양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얘는 초풍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헤이에치보다는 카즈야가 더 제가 봤을 땐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지선다가 정확하니까 그때는 퇴세도 딜레이도 없고 맞아요. 좋은 게 맞죠. 카즈야 헤이에치보다는. 근데 저만 꿀 빨았죠, 솔직히 처음에. 그러니까 남들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초풍을 앉아서 피하면 비매너죠. 비매너예요. 이 문화가 제가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그걸 본 사람이 장익수였어요. 그러니까 태그가 돼가지고 익수 형이랑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걸 했어요. 네. 근데 딱 썼는데 얍삽하대요 저한테. 난 따라한 건데 장익수 그분이 이게 이제 태그 때가 돼서
네임밸류가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공격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기술도 점점 이게 이제 부담이 생기고 하니까 자기도 제가 그 딱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끊으면 안 돼. 이 초풍의 이 멋진 싸움을 약간 멋있게 웨이브 서로 막 튕기고 막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정리하면은 장이프도 철권 프리 때는 파파였다. 근데 그렇죠. 태그 때는 이제 잘해지니까 아마 정파가 된 거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네, 게임 이름이 올라가면은 내가 이렇게 하던 대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이 아니면은 멋있게 해야 되죠. 멋있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친하다 그랬잖아요, 서로. 그거 하면은 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그 슬라이딩 안 나오기 시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흐름을 끊어. 하지 마. 낙법을 쳐. 낙법은 무조건 쳐. 그러니까 프리 게임이 있어서 저희끼리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상한 룰들이. 그렇군요. 그때 시점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제 정말 형들이고 이제 분위기가 지금 같은 온라인화가 아니고 오프잖아요. 뭐 우선은 하면은 갑자기 캐릭터가 안 움직여. 그러면은 위를 봐야 돼 본인 쪽으로. 아 진짜요? 올라와 있어. 아 기계 위로요? 사람이 저기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게임을? 보고 이제 있는 눈 거예요. 마주치는 거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하냐라는 이제 암묵적인 파인인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굽혀야 되는데 네. 장수원과 저는 때려라. 아 진짜. 애기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고1 뭐 이럴 때 맞겠다. 근데 나는 게임 요렇게 근데 저도 사실은 프리 게임 할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대회 때는 그 대회 모드가 있고 이겨야 되니까. 프리 때는 말만 따나 저는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이거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최고 연승은 이제 각자 몇 연승까지 하셨는지. 아마 70 몇 연승으로 기억이 나고요. 판타지아에서. 저도 환타지아에서 연승을 거의 못했어요 저는. 아 네. 거의 할 생각도 없었고 왜냐면은 저 같은 플레이 스타일로 연승을 하면은 또 올라오시기 때문에 올라와서 보고. 그래서 항상 저는 눈치 아. 저는 저보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두 판만 이기고 그만해야지 이런 눈치 이게 그게 캐릭터에 보여요 화가. 네. 그러면은 빨리 하고 그냥 뒤에서 구경해야지. 그리고 이제 판타지아 연승이 최고 기록은 일단 255연승이 맞거든요. 뭐 그 얘기 한번 네. 좀 듣고 싶어요. 네. 아마 이 얘기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255연승은 혼자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가장 잘하던 건 장수원이었어요. 555였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빨리빨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승을 좀- 연승 네. 그 마치 가장 그때 보통 100연승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6시간 걸려요. 6시간. 근데 장수원은 1시간 걸려요. 100연승 네, 하는데요. 그리고 빨리 죽이니까. 익수형 진짜로 1시간 걸려요. 익수형 같은 경우는 한 100연승 하면 2시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2~3시간 걸려요. 와 100연승. 근데 장수원은 1시간이면은 항상 그리고 100연승이 돼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얘기가 수원이가 100연승하고 이제 한 150분쯤 되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교대를 해주거든요. 잠깐 잡아주면 네. 찌지마 하면 이제 저희가 맞아. 이제 게임을 하면 당연히 남의 거 하면 부담이 안 되니까 막 하게 돼요. 긴장 지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좀 하니까 이겨줘야지 하고 하고 있는데 용이 형이 뒤에서 야 철권 2는 256 되면은 영승으로 리셋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철권 2는요? 네, 저도 몰라요 사실은. 256. 뭐 아니면 과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250분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야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익수 형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해가지고 야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 빼서 장수원 거 빼서 장수원은 화장실 갔다 왔더니 형들이 이제 하고 맞아. 야 나와 이렇게 된 그랬었다. 거예요. 맞아. 내 건데 막 이렇게 장수원 옆에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고 네. 이제 우리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기자.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래서 200승까지 정도 되니까 시간이 요라실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닫는 시간보다 이제 다 가는 시간이 된 거죠. 200연승하니까. 네. 사람이 이제 다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다 간 거예요. 뭐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200연승. 200연승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게 맞는데 네. 이제 나머지 50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야 돈 넣자 해가지고 우리끼리 네. 빨리 지자. 그것만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레버 밀고 한 거야. 근데 255연승째에서 한 판 남았죠 이제. 그거 빨리 보고 바뀌나면 보고 가면 돼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1프 쪽에 그러니까 2피에서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1피 쪽에서 이제 나 이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뭐 밀어주고 한 게 아니에요. 프리게임처럼 막 하면서 한 거라서. 근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밀어주는 거죠, 빨리.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피에서 그냥 이제 1대1 상황에서 아직도 기억난다. 그 화랑 슈퍼 돌려차기 그거. 아 슈돌. 네, 슈더를 딱 썼는데 그거를 카운터로 딱 맞추면서 그냥 한 방에 다 달면서 그냥 끝났어요? 못 봤어요. 그래갖고 255승에서 끝났어요. 그게 와. 못 보고. 256 보려고 했는데 255연승에서 군대 휴가 나오신 분이에요. 맞아. 안성현이라고 뷰켄진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못하니까 내가 뭘 해도 상대방이 잘하니까 안 맞을 거다 하고 갑자기 슈도를 딱 썼는데 상대편은 박수영이라는 분이었어요. 박수영이라는 분이 그걸 카운터로 맞은 거예요, 하물며. 네, 에너지가 슈도가 카운터로 맞으면 이만큼 달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KO 딱 돼가지고 다들 사색이 된 거죠, 갑자기. 장익수도 그때는 화냈을 거야, 아마. 아 진짜요? 네, 수용이 형이 나이가 많은데도 다들 벙찐 거죠. 몇 시간 날려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거 그 10년 넘게 욕 먹을 거다 하는데 지금도 욕 먹고 있잖아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게임했을 때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게임. 제일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VF 팀 정말 유명한 VF 하시면은 그 테켄존 네, 만드신 분이 계시는 네. 도희 형이 이제 만들었던 그분들 콤보를 보면서 또 연습을 했거든요. 네. 막상 윈캐스터 팀도 그거 많이 봤어요. VS 콤보라고 있잖아요. 예,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저게 맞아? 저희는 콤보 연습을 안 했거든요. 약간 실전파라서 보면서 신기하다. 그 사람들이 시간 할애해줘서 저희가 이제 네. 정보를 쌓는 거죠. 그래서 와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헉, 진짜.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게 그때 옥진철이라는 분이 폴. 폴로에서 철권 프리에 전설이 온다 해가지고 저도 그때 팬이어가지고 진짜 옥시가 와 해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이제 구경하러 이제 저희 팀 만나러 온 거죠. 배틀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판타지아 사장님께서 가장 큰 이슈다. 이러니까 이거 사람 모이면 불편하니까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테니까 네. 문 닫고 하자. 아. 그래서 10시에 다 보내고 네. 배틀을 했어요. VF랑.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결과는 저희가 졌던 것 같아요. VS한테요. 와, VF가 이긴 걸로 기억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뭐 성우형도 오고 그랬던. 그때 이제 한승우의 존재를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장익수도 몰랐고 다들 부산하면은 옥시, 네. 옥시가 최고 이랬다가 갑자기 이제 유남규 같이 생기신 분이 와가지고 타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장익수와 차이 나는 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일 그 다음에 잘하는 박용마저도 장익수가 10이면은 박용이 한 7? 아. 이 정도 갭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였고 장익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장익수랑 비등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한성우였어요, 저는. 저희 팀이랑 VF랑 배틀을 하면서도 사실은 장익수, 한성우 경기를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배틀 경기가 중요하지 않고 네. 뭐야? 장익수랑 비슷하네? 장익수도 놀랬어요, 게임은. 근데 막상 경기력은 이제 10대 한 8, 9 정도로 장익수가 당연히 이기는 그림이었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옥시가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에 장난 아닌 사람 있다. 그래서 다들 옥시가 아니고 한성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쫙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VF 그날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은 뭐 태그 뭐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뭐 초기는 장익수고 장익수 이분이 접은 뒤로는 뭐 대마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데 대마왕이라는 친구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제 부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네네. 울산에 대회를 한대요. 대회를 이 시점에 한다고? 다 아무도 안 하는데 울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성우 형이랑 저랑 팀을 먹고 그래도 네임이 있는데 한성우, 이경민인데 잘하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딱 보자마자 알죠. 3초만 봐도 나보다 잘하는데? 서울 가가지고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죠. 울산에 진짜 잘하는 애가 있다.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뭔가 다시 좀 태그 좀 해. 이거죠. 근데 안 해. 장익수도 안 한다고. 용희 형도 그때 이제 막 다른 게임 한다 그러고 할 때 넌 무조건 서울 와라. 대회 하면은 해서 어떻게든 데리고 온 거예요. 대마왕. 근데 투투 대회. 대마왕 대 박용. 이 경기를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버를 이제 약간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처음 밝힐게요. 아마 진짜요? 용희 형이 이걸 보면은 좀 화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그때 그림이 뭐였냐면 저는 그때 익수 형이 좀 미웠어요, 내면적으로. 왜냐면은 태그의 정점에 있는 분이
인라인을 타시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인라인은. 돌연히 다른 걸 한 거예요. 네. 남겨져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가 된 거예요. 약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미운 감정이 좀 있었어요. 그 미운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이 형이 이제 미국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한 대회인데 우리 팀이잖아요. 네. 근데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한 몇 개월 동안 안 나타나다가 입수형이 나타났어요. 그 투투 대회 때 그래서 왔어요. 네. 왔는데 자기는 이제 참가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장이수 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들 이제 눈치 보면서 장이수다 했다. 이제 이 오라가 있잖아요. 프리게임 하는데도 다들 대회 구경 안 하고 장이수 구경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판을 망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세계대회 진출 대회인데 장이수가 와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 갖고 대회 또 약간 분위기 흐리고 저는 제 입장에서 짜증이 난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사람이 와가지고 주최자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짜증이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장익수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용이 형 이제 뒤에서 어드바이스하러 온 거예요. 응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익수 형은 제가 대망이야? 이렇게 된 그림인 거죠. 그럼 저도 뒤에서 제예요. 막 제가 복민이고요. 막 이러는데 속으로 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있는데 복민이가 저한테 왔어요. 용이 형이랑 결승전이 어떻게 하냐고 부들부들 떨면서 왔어요. 진짜 손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가 하는 거 하면 돼. 막 형 푸푸 좀 주세요. 용이 형 약점이 뭐야? 근데 이제 야, 넌 저 때 용이 형이랑 초풍싸움 하면 져. 너가 이긴다고 하면은 뭐 무조건 지니까 개기지 마. 라는 말 해주고 용이 형 약점을 하나 크게 얘기했어요. 용이 형 약점이 뭐냐면은 섬광 이탈을 쓰면은 그거 너 무조건 뜬다. 이탈을 누르면은 그거 무조건 딜레이 캐치 뜬다. 쓸 거면은 너가 열심히 도망치다가 3타를 쉬지 말고 써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3타 쓰면 가드하잖아. 네. 가드하고 조금 때리면 되는데 용이 형 자존심상 그 3타 가드하는 거 자존심상 허락 안 한다. 아 진짜 요 2타에서 그냥 딜레이를 하는. 옛날에는 네. 정말 칼같이 했어요, 그걸. 그걸 칼같이 하기 때문에 용이 형이 녹 풀었다는 가정하에서 너는 3타를 다 써라. 내 말 믿고 써라. 근데 그래서 동민이가 그거 다 쓰면 형 가드하면 초풍 맞잖아요. 대회에서. 아니야. 어쨌건 너 2타만 쓰면 그거 떠. 그러니까 3타 다 써.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장익수가 박용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쪽에서 복민이 뒤에 제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3타 다 써. 같은 팀인데. 같은 팀인데 결국은 이제 엄청 복민이가 비겁한 캐릭터가 아닌데 박용이기 때문에 비겁하게 한 거예요. 용이 형이 너무 공격력이 세기니까 맞아요. 비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대회를 이길 수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복민이가 착해요. 뭐 그렇게 저같이 악랄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근데 용이 형은 이제 게임을 옛날 유저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하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입장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결과만 남잖아요. 영상만 남잖아요. 영상만 봤을 때는 용이 형이 엄청 잘못한 걸로 이제 비춰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묻히고 이제 그것만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내버려 놨어? 치사하게? 아니 매너 비면으로 그런 그림은 사실 아니었어요. 끝나고 용이 형도 뭐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화나서 그런 거야라고 그런 입장이었고 복민이도 그때 문화가 있으니까 죄송해요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서로 약간 이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철권 태그를 장이수 뭐 박용 시절 어거지로라도 그러니까 얍삽하게 뭐 짬선, 짬발, 태그 슬라이드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길 수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쓰지 않고도 그 사람들을 계속 이겨왔어요. 그때까지는, 전성기 때까지. 그 흐름을 처음으로 끄는 애가 걔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상대가 처음 나온 거죠. 그 울산의 그 대망이라는 애가 그 걔네들은 이미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발달돼 온 거죠. 짠손 짠발 뭐 다 써가면서. 아니요. 짠손 짠발로는 그때도 못 이겼어. 뭐가 전환점이 되냐면은 뒷잽. 그렇지. 뒷잽과 하지야 뒷잽 맞아. 퇴세. 뒷잽과 퇴세라는 메커니즘이 울산에서 나온 거예요. 아, 울산에서 광풍이라는 사람이 잽 뒤로 하고 딱 들고 맞는 거를 순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울산에서 이제 패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는 그 패턴이 없어.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뒷잽 메커니즘 때문에 전환이 일어난 거죠. 짬손 짬발로는 옛날부터 많이 박용 장수한테
데비는 사람 많았어도 안 됐어요. 맞아. 근데 뒷집부터 이 박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텝 박자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 전환이 많이 바뀌었네요. 철권을 이제 그만두게 된 게 한 어느 정도부터인가요? 오락기를 한타 사장님이 철권 4로 다 바꿨다. 한 번에 갈았어요. 한 번에. 네. 기판이 그때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비싼데 한 번에 다 바꿨어요. 한 번에 바꾸고 이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반감이 없었어요. 당연히 뭐 어떨지 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또 1피에 쫙 앉아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했어요. 그냥 할 만한지 안 하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일주일 그때까지도 저희는 연승을 했어요. 계속 뭐 지지도 않는데 이기고 있는 와중에 딱 일어나더니 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벅진 거죠. 왜? 그랬더니 이거는 가족용 게임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가족용 게임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언제든지 놀러 온 사람 이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럼 하면 되지. 그리고 지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했어. 익수형 안 온다고 하니까 저 이제 안 나오고 있다가 다음 주인가 2주 뒤인가 갔어요. 이제 지산문 팀들이 하고 있는데 한 판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갭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초반이니까, 예. 정보전에서 이제 완전히 벌어지고 이제 못 이기겠네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근데 아무도 안 와 우리 팀원들이. 그러니까 왜 저희가 철권4에 그렇게까지 흥미가 없었으며 이유는 그 원인 제공은 저쪽에 장희수와 박용이라는 사람 둘이서 하고 온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팩트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이 재미없게 그 다음이 개발이 됐던 이유. 일본에서 이제 일본 초청 그때 동민이 형도 와서 얘기했지만 용이 형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풍신유가 이렇게 백대시를 계속 연속해서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버그 같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레이나 이런 거 특수 동작으로 이렇게 백대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식으로 만들지 않은 내용이다 저 장면은 이라고 말을 해서 그때 용이 형이 이제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 의도한 게 아니다 저거는 철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개발자분이. 그 뒤에 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포가 딱에서 딱 잡았느니 백대시가 아예 안 되는. 맞아요. 네, 포가 그래서 거의 안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됐었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풍신 저안 떴죠. 안 뜨죠.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내용을 재미없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미를 붙일 수 없게끔 딱 만들어져서 게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격 패치처럼. 그래서 다들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제 그게 가장 컸고요. 철권포 때. 네.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시절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 시절이 뭐 그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립죠. 많이 그리운데 이제 저희 다 똑같을 거야. 이게 철권이라는 게임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룹이 생성되고 팀이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대로의 좋은 추억이 있고 각 팀마다 그들만의 또 그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뭐 버츄얼 파이퍼도 했었고 소울 칼리버도 배틀을 해봤고 조금씩 이제 맛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팀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팀이었어요. 그 윈캐스터라는 그 무리 자체가 우리밖에 없는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팀은 없고 우리밖에 없었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아니면 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벽을 딱 쳐놓고 뭘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만 정보 딱 해서 시력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돼버리고 저는 옛날에 인사만 해도 욕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 원래 옛날에 3대 친분이 있었던 다른 사람과 왜냐면은 친하니까 야 준호 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형 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저는 형들한테 불려왔어요. 형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누구 한 명이 있었어요. 지금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왜 쟤네랑 인사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것도 마음대로 좀 못했어요. 약간 파벌을 이렇게 네. 나누네요. 많이 나눠져 있는데 네. 파벌이 좀 이렇게 두 팀 아니 그러니까 반으로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와 그 외에 전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왕딴 거죠. 정보 공유를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거를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쟤네들이랑 말도 섞지 마라는 전 주입식으로 전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전 그걸 받았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유치했고 그때 다 어리니까요. 네. 이제는 그렇잖아요. 지금 대신해서 이제 무릎님한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현재까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현재 게임을 진행형으로 현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의 세월은 기껏해야 1, 2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1, 2년, 3년, 뭐 길어봐야 3, 4년. 근데 그거를 지금도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정작 정말 대단한 사람은 솔직히 물론 게임 하신 거 한 20년 정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그쵸?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굉장한 거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수 뭐 아직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전성기 때 그게 있었어요. 예. 그거는 할 얘기는 아니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뭐 이소룡 타이슨 붙으면 누가 이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공로로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건 노력으로 보면 비할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2년 한 사람이랑 20년 한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가 아닌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게임을 제일 잘해보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는 대충 느꼈던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재가 없어요. 천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조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노력을 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든 게임을 다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도 그렇고 저 게임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무릎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소담이라는 분이 네네네. 제가 한번 정인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담 형은 막 그 태그 막 엄청 부흥기 때 하시는 아니요, 맞아요. 한 제가 나중에 2010년도쯤인가 그때쯤에 한번 뵀는데 네. 초면인데 이제 그냥 게임 하는데 새롭게 하는 분이네 막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늦었대요. 자기가 무슨 말이시죠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자기 좀 데려달래요. 초면인데 그래가지고 초면인데 뒤에 태우고 집에 들려줬어요. 동네까지. 그래 이상한 아저씨네 하면서 그때 넉살 되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아, 네, 좀 소담 좀 그런 캐릭터. 그분도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 아직도 철권 하시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으로 각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릎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철권 프로게이머의 가장 대명사. 그래서 제가 계속 무릎님께 연락을 계속 드려가지고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철권 태그를 아직도 그래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했더니 홍보가 좀 필요해요. 지금 태그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색어로는 좀 이름이 예쁘진 않지만 썩은물 TV라고 해서 네. 이제 조금 무릎님 채널을 통해서 조금 홍보를 하면은 저희가 추억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좀 그 홍보를 하고 싶어서 좀 썩은물 TV. 네, 썩은물 TV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나와자 그래가지고 일단 나왔던 부분이 있고 네, 네. 있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용이 형도 뭐 믹수 형도 친했던 사람이고 현재도 친한 사람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었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태그원 네. 지금 온라인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꽤 되게 예전부터 이거를 원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대회라든지. 근데 닿지 않는, 그러니까 남코나 이런,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전설을 찾아서 2화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을 모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전설을 찾아서 3화가 또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